정치계 한마리 학 정치일학입니다. 오늘 있었던 국민일보 라이브 토론에서 징중건 씨와 김호청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조국 사태인가 검찰 사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에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징중건 씨의 마이크는 목소리가 상당히 또렷하고 큰 방면에 김호청 대표의 마이크 소리는 흐릿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키웠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자녀 관련 입시 의혹, 이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김호창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에서 유포한 기사 내용은 조국 자녀가 부정입학, 항제전력, 입시를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이 되고 팩트가 나타나니까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제일 저자로 대학을 가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반박이 되고 팩트가 나오니까 또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인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소 위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언론에서 유포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현재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입증이 되면 또 다른 사건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토론에서 징중건 씨는 무조건 사무소 위조를 단정짓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교수직을 벗었다라고 자신이 교수직을 벗은 말도 하는데요. 근데 토론에서 하는 말 중에 어느 하나 팩트가 없었습니다. 다 의혹만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 아들, 조국 딸들의 입시에 사용된 문서는 모두 위조다 단정짓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징중건 씨가 말하는 자녀 의혹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이 인문학 콘서트 제1기 수료증 관련하여 영어 에세이를 받으러 동양대까지 평일에 왔다 갔다 어떻게 하냐, 참 어이없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영어 에세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허위 발급을 해줬다. 어이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4기 영어 에세이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자기 도장으로 직위를 찍었다라고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서울대 인권법 세터도 가라로 받았다. 그리고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활동소도 최강욱 변호사가 만들어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중건 교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징중건 교수가 이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소장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읊었던 것입니다. 김호창 대표의 말을 듣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입시 전문가시니까 이런 스펙을 일반 학생들이 싹 다 사실. 아니요, 제가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소장을 다 봤어요. 지금 보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고 계시는데. 아니, 저는 동양대에 있었고요. 동양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데요. 동양대에 있어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진중건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동양대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럼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이 너 몇 살 처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하고 어떤 절차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진용 선생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직접 제가 표창장을 발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대 카이스트 캠프, 고대 캠프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이게 총장상도 아니에요. 표창장이에요. 이게 표창장이에요. 그런데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을 했냐면 실제로 거기 2박 3일 동안 한 다음에 애들한테 그중에서 애들 잘한 애들 저보고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적어주더라고요. 과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거기 지금 이야기 나온 그 사실들이 그래 정경심 씨가 정말로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다 검찰에 나와 있는 공소장의 얘기를 전부 다 그대로 읽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호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호텔 나온 이야기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왜 호텔에 가서 이런 걸 했지? 그리고 그걸 뭐하러 위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래 조민이 정말로 강남 엄마론 이거 진중건 씨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남 엄마가 정말로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대학을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제일 저자로 저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할게요. 그런데 진중건 씨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정경심 씨가 공부에 대한 부분들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게 정말로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방법들을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그러시지 이야기를 않았잖아요. 하죠. 그런데 자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이야기됐을 때에 당시에 나왔던 그 강남 엄마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조국 부모가 입시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짓 안 해요. 왜냐면 호텔에 왜 보냅니까? 거기다가 환경생태공학부를 갈 애를 왜 도대체 거기 가지고 인권법센터에 보내요? 그리고 왜 지방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조국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징중건 씨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말한 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 이조를 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의혹만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야 라고 말이죠. 안전이 세됐어요. 했다라는 증거는 뭐죠?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자. 위조했다라는 네. 증거는 있나요? 자, 제가 말씀, 네, 네. 제가 오늘 토론, 잠깐만요. 아니요, 교수님, 아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 아니, 보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한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말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표창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른 애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위법성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턴 활동, 봉사 활동, 표창장에 대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며 학부모들은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장단건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결국 미천이 드러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군대섭 의원의 공수처 반대를 비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경찰에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경찰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징중건 씨 본인도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이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말로 들렸는데요. 결국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경찰 비하 발언까지 하면서 말이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줌으로써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첫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필요하다 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준이 누가 높을까요? 검찰이 높을까요? 경찰이 높을까요? 검찰이라고 수준이 높다고 단정 지은 것부터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소불위 권력에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징중건 씨는 지식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인데 왜 이렇게 부지런히 위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위조를 했다는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예. 끼어들지 마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최강욱 씨가 인턴 그 증명서 위조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조민이 한번 이제 다른 데 의전을 하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에 갔을 때 부랴부랴 표창장을 갖다 위조한 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성적 사정 요인으로 대학 총장 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3년인데 1년 전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거기 대학에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무 쪽에도 쓸데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까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그 표창장에. 자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열린 적이 없어요. 열린 적이 없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가서 봉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봉사에 어떻게 표창장이 나갑니까? 또 하나는 뭐냐, 그 기간을 보잖아요.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정경심 교수가 동아대 있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죠. 아까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대한민국 부모들 다 구속시키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모든 대한민국 모든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이 사람들처럼 이런 짓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학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 써서 미안한데 글라이하이스팅 운레히트. 다시 말하면 이게 불의에 대해서는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한번 제가 담배 꽁초 버렸다가 벌금 먹은 적이 있거든요. 택시를 갔는데 공항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막 비고 있다가 택시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하는 그 순간에 잡힌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까짓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담배 피다 길거리에다 담배 꽁초 버린 사람 나뿐이야?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이게 내가 담배 핀 게 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놓아드려야 할까요? 조 전 장관을. 이게 놓아주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 말이 검찰개혁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악마화하는 거고 검찰을 악마화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그 정권 실세들의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그렇고 라인펀드도 그렇고 요번에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 비리 사건들도 그렇고 이걸 좀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정권에서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검찰의 악마기 때문에 검찰을 얘한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조국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요 모델이 아마 또 임종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갈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을 거다. 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조국 문제를 보면서 계속 이 진영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임종석 씨도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들었던 느낌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누가 나와도 이렇게 당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위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저는 진중권 선생님이 근거를 가지고 뭔가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좋아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순환 논리의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보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전제가 깔려져 있어. 이건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범죄 편을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중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 찍지 맙시다. 혹은 자유당 찍지 맙시다. 저는 녹색당을 찍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올해 18세 청소년들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 투표를 하게 돼요.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중권 씨가 정말 아는 게 많고, 철학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사회를 보는 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강용석 씨가 법대에 나와서 정말 하버드 법대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에서는 초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보지 말고 공약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투표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도 조국을 놓아주는 길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진중권 씨는 놓아주는 길은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놓아드려야 할까요? 조 전 장관을. 이게 놓아주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 말이 검찰개혁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악마화하는 거고 검찰을 악마화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그 정권 실세들의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그렇고 라인펀드도 그렇고 요번에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 비리 사건들도 그렇고 이걸 좀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정권에서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검찰의 악마기 때문에 검찰을 얘한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조국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요 모델이 아마 또 임종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갈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을 거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조국 문제를 보면서 계속 이 진영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임종석 씨도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들었던 느낌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누가 나와도 이렇게 당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위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저는 진일권 선생님이 근거를 가지고 뭔가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좋아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미 순환 논리의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보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전제가 깔려져 있어. 이건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범죄 편을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중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 찍지 맙시다. 혹은 뭐 자유당 찍지 맙시다. 저는 녹색당을 찍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올해 18세 청소년들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 투표를 하게 돼요.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중권 씨가 정말 아는 게 많고 철학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사회를 보는 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강용석 씨가 법대에 나와서 정말 하버드 법대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에서는 초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보지 말고 공약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투표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